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구분. 학문이 발전하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간극을 찰스 퍼시 스노우는 현대사회의 두 문화, 자연과학의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문학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봤을 섹스피어. 그렇다면 물리학에 조예가 있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찰스 퍼시의 강연을 기록한 글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학자의 무식함에 대하여 신이 나서 유감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는 여러 번 참석했다. 나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반응은 싸늘했고 또 부정적이었다. 그때 나는 당신은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었습니까? 에 해당하는 과학자 입장의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연력학 제2법칙 정도가 물리학에서는 섹스피어의 작품 정도 해당한다는 것이죠.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섹스피어를 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혹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질문 같으면요, 그 다음 문단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 재밌습니다. 만일 내가 보다 더 쉬운 질문, 당신은 읽을 수 있습니까? 에 해당하는 질문, 질량 또는 가속도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은 고등교육을 받은 10사람 가운데 불과 한 사람이 내가 자기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질량 또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질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량 또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에 해당하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량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모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지도 않고 무게와 밀도라고 하는 다른 개념들과 혼돈되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70kg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하지만 70kg에서 사용하신 단위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이죠. 무게의 단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70kg 중이라고 표현하셔야지만 무게의 단위를 정확하게 말한 것이 됩니다. 밀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한 이유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아이에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아?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하셨겠죠. 하지만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운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물의 밀도가 기름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두 액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질량과 무게를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한자어를 빌려다가 사용해 보면은 무게, 무거운 정도는 중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량,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중량에 해당합니다. 이 질량과 중량은 굉장히 다른 물리량인데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량은 방향의 구별이 없고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제가 무게는 벡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라고 하였는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 중심 방향이 바로 힘의 크기와 함께 끌어당기는 방향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이와 같이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갖는 값인데요. 그 단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킬로그램, 그램, 작은 단위로는 밀리그램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무게를 갖다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킬로그램 중이나 중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영어로 킬로그램 F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게 자체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이거든요. 힘은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1뉴턴이라고 하는 양이 다름 아닌 1kg의 물체가 1m/세크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이 바로 1뉴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를 갖다가 또 읽어드리는 순간 굉장히 큰 혼돈이 찾아올 겁니다. 1m/s는 어떤 단위인가? 바로 다름 아닌 속도의 단위인데요. 1초에 1m,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가 바로 1m/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끌어당기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흔히 9.8m/s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정지해 있던 물체를 떨어뜨린 것이 1초가 지난 후에 9.8m/s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구 중력 가속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름 아닌 우리 몸의 무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를 뉴턴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7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는 대략 700뉴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무게는 중력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만을 중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크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냥 둥그런 구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구 표면 어디에서도 지구의 중력이 일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 중력은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구에서 지구 중력의 크기는 재는 곳에서 모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가지고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저울을 가지고 탄 순간에 마침 사고가 났어요. 재난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갑자기 몸이 붕 뜨면서 중력이 없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때 저울 위에 올라가 있던 저울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표시가 될까요? 거기에 표시되는 값은 0일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0까지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셈이죠. 지구 안에서도 무게를 갖다가 바꿔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아예 그 중력 가속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화성으로 가면은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하면은 1m 뛰는 사람도 화성에 가서는 3m를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곳에서도 많이 달라지고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주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주인들은 어떠한 끌어당기는 힘도 받지 않고 둥둥 떠다녀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 무중력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엘리베이터 예에서처럼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정말 무중력 상태가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중력이, 좁은 의미의 중력은 없어지진 않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의 무게, 중량이 0이 된 무중량 상태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자 안에서는 우리의 질량은 그대로이지만 무게, 중량은 0이 되는 무중량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중력 상태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 무중량 상태인 것이죠. 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도 사실은 지구를 향하여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우주 정거장 안에서도 무중량 상태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